안녕하십니까.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아따 어려운 그린벨트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저도 그린벨트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물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남들한테 강의할 정도는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개념을 못 잡아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총정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요거 이제 그린벨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강의를 2편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외신 몇 건을 갖다 소개시켜 드렸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 교재 보세요, 여러분. 제 교재만, 이 지리외신만 보더라도, 진짜 웬만한 그린벨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외신을 보게 되면 법제처 6권에서 대법원 판례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요것만 제가 강의한 것들하고 제 교재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박사가 돼요. 박사가 정말로.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딱 이거 그린벨트 정말 이게 돈 되네, 돈 되는 냄새가 나네, 이런 땅 사두면 이런 땅 사두면 돈 되겠다,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쪽에 투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한시적으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교재를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문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다 찼어요. 오늘 어제까지 13분, 세 분인데 이제 앞으로 7분 남았는데, 요거 이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 두 개를 다 구매하셔서 공부해야지만이 정말 웬만한 것들, 저처럼 제가 이제 물건 브리핑 각 시마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게 탁탁탁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 이 안에서. 다 해결되고, 특히 이제 또, 여기,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추가 안 된 게, 안 된 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린벨트에 관련된 강의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요거, 개발 제한구역, 법제처 6권에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건을 다 볼 수는 없어요. 50건이 조금 안 되는데 50건은 다 볼 수 없고 제가 몇 건만,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하지만 기초를 다져놔야지만이 이런 지리외신이라든가 법제처 6권에서 대부분 판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서두에 이런 걸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초적인 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기초 먼저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헷갈리지 않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여기다 살을 조금만 더 붙이면 완벽하게 그린벨트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살을 조금만 더 붙이면 완벽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흔들리니까, 기본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맨날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8가지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 요거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있어요. 요것만 딱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알면 그린벨트 공부 반절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다가 살 붙이는 거예요. 살 붙이는 거.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린벨트를 옛날에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거, 어려웠던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쉽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짧게 할게요. 50개가 좀 문대죠. 한 40몇 개?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찝어서 한번 공부될 만한 걸로 찝어서 법제처 6권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우리가 그린벨트 사는 목적은 뭐예요? 건축물을 지키기 위한 거, 거기서 뭔가를 활용하기 위한 거, 그죠?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사는 거 아닙니까? 토지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에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함부로 훼손한다거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뽑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까다로운 곳에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죠? 공부하는 방법은 대인 조건이, 사람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거주 요건, 그죠? 원주민이냐, 5년 이상 거주했냐, 또는 지정 당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뭐 도시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주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원주민이냐, 농업인이냐, 어업인이냐, 임업인이냐에 따라서, 대인 조건에 따라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조건이 있어요. 임야냐, 농지냐, 대지냐. 그죠? 여기서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게 뭐죠? 임야나 절대 농지는 개발할 수 없죠. 이 외에는 조건이 맞으면 대인 조건이라든가 지을 수 있는 시설물, 기반 시설이 맞으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또 수도나 상하수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린벨트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 검토를 할 때는 요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대토지기. 제가 대토지기. 그죠? 대토지기라고 외우십시오. 그냥 대인 조건, 토지 조건,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가 이렇게 다른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문장이 있죠.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다거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에 있는 토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헷갈리죠? 자, 요거 기반 잡고 요거 기반 잡으면 그린벨트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는 다 배운 거라고. 그린벨트 50%는 다 배운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요거 이틀이 됐든 3일이 되든 이해하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십시오. 이해를 해야지 빠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유권 해석은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많은 걸 정리해놨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한번 몇 가지만 지켜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거 하나 제가 좀 추려봤는데, 재밌어 할 만한 게 뭐냐면 요것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거 일정 부분을 압축한 겁니다. 이 지류의 신이. 자, 관련 문서는 이제 2017 국토교통부의 이제 문서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그죠? 그러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죠?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봐요. 자, 우리가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제과점, 일반 음식점,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의 어떤 그런 그 조건을 빼고 대인 조건에 있어서 대인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목이 뭐 그것은 토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 빼고 일단 대인 조건을 따지자면 대인 조건, 사람에 대한 조건을 따지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냐. 그죠? 일반 음식점을 시설할 수 있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중요해요? 중요할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럼 누군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택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치 좋은 곳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이런 걸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자격이 있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물론 제가 이제 국토부 여기 법제처 유권 해석을, 법제처 해석을 제가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건요. 뭐 1, 2, 3, 4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은, 그 유권 해석을 제가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냐? 그럼 볼게요, 한번. 자. 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 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자, 그럼 뭐예요? 첫 번째.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요런 것들 할 수 있죠. 아이고, 마우스로. 요런 것들 할 수 있죠. 5년 이상 거주한 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그죠?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런 것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용도 변경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 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되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원주민이라고 하거든요. 원주민. 그죠? 원주민. 또 네 번째 뭐가 있냐? 좀 내용이 긴데,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이나 토지 이 안에 주택을 소유해도 되고 토지만은 소유해도 돼요. 주택이나 토지 어느 하나만 소유해도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생업을 위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서, 그죠? 3년 이하 기간 동안 밖에서, 그린벨트 밖에서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주를 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의 취약을 위하여 개발제한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것으로 기간으로 보고 이하 어쩌고저쩌고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죠? 지정 당시 거주자하고 또 원주민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정 당시 거주자가 이런 조건 때문에 3년 이하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있던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또 한 가지 좀 편법을 알려드리자면, 편법 아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또 시청에서 전화 올라 또 아저씨 왜 그거 알려줬냐고.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런 음식점, 제과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 안에는요 건물주가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내가 이런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허가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임대차 계약은 둘이 맺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굳이 뭐 내가 꼭 이런 조건을 안 갖추더라도 이렇게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많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에는 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록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자, 그래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야매, 야매까지 5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야매까지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치 좋은 곳에 꼭 이렇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배우면 겁을 먹어요, 사람들이. 야, 그럼 나는 뭐 저기서 장사도 못 하겠네?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이렇게 있고, 물론 토지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어요. 그죠? 토지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죠. 항상 대인에 관한 거, 토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거, 요 4가지. 지금 여기서는 대인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인에 관한 것만. 그죠? 만약에 이런 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했을 때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첫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라든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 건축물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죠? 대인 조건은 맞아야지. 첫 번째, 대인 조건은 맞아야 되죠. 대인 조건이 맞는 사람이 이런 땅을 구입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요런 조건이 맞고, 요런 토지에 따른 조건이 맞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접해야 되고, 그죠? 도로하고 접해야 되고, 또 임야나 절대농지 빼놓고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330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260인가? 26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죠. 바닥 면적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됩니다. 자, 그럼 좀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을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금방 박사 되십니다. 여기 뭐냐면,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 웃긴 내용이에요. 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다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러면 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목적을 주거용 주택을 짓겠다고, 이런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니까 목적이 뭐야? 주거용 주택으로 짓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국가에서 인정해줬대. 그러면 나는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법제처 유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죠?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내가 토지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목적을 주택으로 짓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수를 했어. 토지를.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게 토지거래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 목적을 공장이나 종교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어. 토지거래 허가는 뭐예요? 법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게 소득세법에 나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주거용으로 허가를 해줬으니까 나는 그럼 그린벨트에다 집을 짓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거 완전 편법 야매네? 여러분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는 그죠? 매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토지기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인에 관련된 거, 토지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련된 거,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뭐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목적을 주택이나 공장이나 창고나 뭐 교회나 그런 걸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목적도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야매로 다 하게요? 그럼 그린벨트 완전 개판돼 버립니다. 그린벨트 완전 개판돼 버리죠. 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개판된다. 제가 써놨거든요. 이렇게요. 개판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뭐 야매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수 중에 진짜 하수가 얘기하는 거고 개하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린벨트에서 건축하기 위한 조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대, 토, 지, 기. 이건 대한민국 박영춘이가 처음 만든 겁니다. 대인에 관련된 사항도 맞아야 되고 토지에 관련된 사항도 맞아야 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맞아야 되고 이건 제가 다 강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의 다 했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의를 했어요. 대토지기 그린벨트에서는 대토지기만 알면 된다. 대토지기 조건 4가지만 맞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죠? 토지에 관련 것도 많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표를 보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도 몇 가지가 있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몇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국가하천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죠?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되고 그죠? 구차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요지가 이렇게 있고 지리요지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회답을 이렇게 했죠. 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린벨트 개판돼 버린다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유까지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지리 요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회답이 있고
결론을 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또 쭉 설명해 놨어요. 이 이유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완전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읽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쭉 이유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그린벨트에서는 박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이유가 있죠. 자, 또 하나 볼까? 뭐 재밌는 거 뭐 없나? 가설 건축물이야 뭐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죠?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시장 군수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형질 변경이잖아요. 그죠? 형질 변경은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죠?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논이야. 논을 밭으로 만들어? 제가 옛날에 처음 할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논보다는 밭이 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저 논을 어떻게 해서 밭으로 만들까? 이제 공부를 모르니까 정말 무식할 때, 아, 대한민국에 있는 논을 싹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 봉이 김선달처럼 그런 꿈도 꿔봤습니다. 그럼 논을 밭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제 공법이라든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논을 밭으로 어떻게 만들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딱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물 빼. 물이 없으면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논을 밭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물 빼. 딱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50cm 이하의, 그죠? 성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은 딱 두 글자. 물 빼면 돼요. 물 빼고 성토 하면 됩니다. 그죠?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되게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네. 아우, 진짜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닌데 되겠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재해이주권이라고 있죠. 재해이주권이 요게 화재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재해라는 말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1강에서 그죠? 설명드렸던 거 재해이주권에는 읽어보면 화재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태풍, 뭐 어떤 수해,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화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화재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재해이주권인지, 이것도 재해이주권입니다. 재해이주권이에요. 재해이주권에 포함됩니다. 화재로 내 집이 그린벨트에 있는 집이 소실됐어도 재해이주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요거 뭡니까? 요거 좀 복잡한데 요거 할까? 아니야, 요것은 제 교재 보시고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좀 아까 적어놨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요거 이제 지류의 신 6권 해석이 있거든요. 법제 6권에서 공장과 종교시설과 주택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필수. 의식주 중에 주택은 필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린벨트였어. 그린벨트 내 땅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토지가 보금자리로 토지가 수용됐어. 내 토지가 수용됐어. 그죠? 내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에서는 그린벨트 있는데 땅에 대해서 또 주택에 대해서 나한테 이주대책을 세워주겠죠. 이주대책. 그죠?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요. 그러면 이 이주대책에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그린벨트 안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아니라 그린벨트 밖으로 이주민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세요 라고 이주대책을 세워줍니다. 이주대책을. 물론 보상도 다 해주죠.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내가 이 이주대책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수용이 됐어. 그런데 내가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이 취락지구로 이주대책을 세워줬는데 나는 이 이주대책을 따르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주택을, 여기 아니 내 주택인데 내 주택이 수용이 됐어. 토지하고 같이. 그런데 취락지구 밖으로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잘 문서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캡처했다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 수립돼 가부 해가지고 이제 요거 관련 문서 법제처 요거 캡처했다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는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이주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 내로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거부했어. 또 하나는 주택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밖에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을 세웠어. 그럼 내가 또 거부해버렸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용이 돼서 종교시설이나 공장이 수용이 돼서 자 하나는 그린벨트 밖으로 이주대책이 세워졌는데 내가 거부를 했으면 이런 경우는요. 거부를 했을 때는 내가 그린벨트 안으로 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안으로 이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공장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로 이축을 거부하더라도 나는 이 그린벨트 내에 다른 토지로 이축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여기 아까 3번하고 4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고 여러분 요것만 어느 정도 읽어봐도 여러분들 웬만한 것들은 다 그린벨트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거 했고 뭐 일가구의 의미는 아까 그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제가 뭐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제가 여기에는 한 30개 정도 실어놨어요. 35개인가 실어놨는데 자 결국에는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 움직인다. 그거 느낄 수 있죠? 이 안에 다 움직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안에 다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이든 아니면 지류외신이든 또 법령 해석이든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다. 요것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또 어떤 또 뺏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린벨트는 좀 어려우니까 못 따라할 거예요. 잘 쉽지 않을 거요. 괜히 잘못 따라했다가는 개망신 당하니까. 잘 들으세요. 뭐 둘이 나와가지고 쿵짝쿵짝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학원, 시옷으로 시작하는 학원, 뭐 여러 군데서 막 요즘 막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이제 요즘 얼마 전에는 각 시마다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건 브리핑 빨리 하니까 또 그것도 따라하고 있어. 또 따라하고 있어. 하여간 다 따라다니들 많아요. 아유, 그 학원에 내 교재도 샀나봐. 간첩을 통해서.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강의 잘못하면 저한테 망신당하니까 그건 참고했어서 어쨌든 요 안에 다 있다. 그린벨트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법제처 유권에서 지류외신, 판례, 아니 판례가 하나 남았긴 한데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도 이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유권 해석을 봐도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다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아닌 제 자랑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그린벨트에 대해서만큼은 요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책을 요렇게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또 이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아니면 뭐 이제 맹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뭐 산지법, 농지법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가 이제 뭐 이런 것은 뭐 한 45만원에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막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책이. 제가 보니까 한 5권 되겠더라고요. 15권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각 책마다 최소한 35만원 정도 책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300페이지 안에 이런 게 다 있죠. 기껏해봤자 88만원. 그리고 블루오션 교재까지 합치면 블루오션 교재 100만원.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이득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어차피 공부를 하실 거면 다른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 솔직히 많이들 까긴 하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뭐 다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근데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아마 이게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부터 지금 만들기 시작했죠. 자료를요. 요거 개발제한구역 하나만 해도 한 40만원 이상 책정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은 뭐 한 12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왜 극비니까요. 맹지역 같은 경우도 한 7, 80만원. 그러면 정말 한 요거 제가 1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또 블루오션까지 나와 있는 거 합치면 한 600만원어치 값어치는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공부하실 때는 요런 거 저처럼 요렇게 이렇게 좀 제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개발제한구역 요거 표 없는 우리 블루오션 교재 사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건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게 서비스로 한 블루오션 교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 강의가 딱 걸렸을 때 나 이거 없는데?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게요.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죠. 다음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사실은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그린벨트 쪽에서는. 다만 판례는 뭐 대부분 이제 이행강제금 막 그런 거, 이의소송 막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판례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4가지를 아마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든지 중요한 거 몇 개 뽑아서 다시 한번 서머리 해드리는 어떤 시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